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36분입니다. 미국이 하락을 일시 정지해 놓은 상태죠. 그죠? 완전히 정지가 아니고 이건 언제든지 다시 재점화될 수 있는, 하락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시 정지해 놓은 상황에서 전 세계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럽도 차분하게 변동성을 확대시키지 않고 평상시에 비하면 굉장히 차분한 모습 보이고 있고, 뭐 한국, 일본 그렇습니다. 한국,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좀 비교적 차분했죠. 네.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오늘 오늘 장중에는 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요거 CPI, PPI 요겁니다. CPI는 예상치 1.8인데 2.1 나왔고요. 뭐 요거는 뭐 0.2였는데 0.4 나왔고 0.7였는데 8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좀 어떤 예상치보다 조금씩 넘어섰죠. 네, 인플레는 여전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아시아장의 반응은 근데 일단 좀 상방적으로 좀 갔단 말입니다. 그죠? 인플레 심각하다라고 하는데도 보시면은 사실 코스피 뭐 하락 마감했지만 아래쪽에서 누군가 끌어올렸잖아요. 누군가 지수를 받쳤잖아요. 양봉이잖아요. 그죠? 일본도 아마 그럴 겁니다. 중국도 상승 마감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장의 반응이, 이 중국 물가지표에 대한 아시아장의 반응이 재밌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인플레가 심각한데 지표상으로는, 근데 일단 지수는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장에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에요. 이것도 약간 지금처럼 오늘 방금 전에 봤던 중국 물가지표 발표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 긴축 우려, 물가 상승 우려, 인플레 우려가 주식시장에 선반영돼 있다라고 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나 물가지표가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서 긴축 우려가 심화된다라고 해도 그거 선반영됐어 라고 하면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뭐 비교적 논리적으로 움직입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이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지표가 저렇게 나왔는데 뭐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의 그죠? 그 마법이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그래서 그 CPI 관련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미국 주식시장의 상황은 그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이나 사실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의 상황은 그거예요. 일단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하락의 목표치를 채워놓거나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선까지 와서 일단 하락을 일시 정지해 놓은 상태예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언제든지 다시 재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락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 증시가 저의 느낌상으로는 여기서 반등을 좀 시도할 것 같지만 저의 느낌과 다르게 아래쪽으로 여기서 추가로 급락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빅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5 박스권 상단인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재료도 없이, 지금 솔직히 눈에 띄는 재료는 없잖아요. 눈에 띄는 악재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쳐 돌아가가지고 2020년 3월 달에 봤던 그런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결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그 CPI 발표를 재료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냐를 좀 잘 보셔야 되겠고, 저의 예상은 그래요. 저의 예상은 뭐 그냥 일단 CPI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오늘 아시아장에서 중국 물가지표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아시아장 반응처럼 물가지표가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더라도 미국 증시 그냥 뭐 큰 폭의 반등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상승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제 혹시나 이제 한마디 더 좀 덧붙이자면은, 만약에 이제 물가지표가 진짜 심각하게 나와가지고 긴축 우려가 다시 막 자극이 돼가지고 시장이 또 한번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이 싸움이 오래 갈 수 있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빅스가 35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 시장이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이 결정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에 물가지표를 가지고 시장이 혹시나 또 뭐 폭락을 한다라고 해도 그래 봐야 이게 빅스가 뭐 오늘 뭐 36, 40 부근을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좀 더 시장이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늘 만약에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미국이 또 폭락을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엔 뭐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야 이제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간다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언더슈팅, 더 강한 반등을 위한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몇 가지 좀 가능성 뭐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셔야겠고요.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물가지표 재료로 해서 특별한 일 없으면 반등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급락을 할 수도 있다. 급락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빅스 35나 혹은 뭐 40 부근을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이 전 세계가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반등을 할 거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들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빅스 40 이런 거 보시면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좀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물가지표 재료로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해 있던 게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폭락은 뭐 오늘 폭락 마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단 이 반등을 불러오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죠. 예, 그냥 뭐 근거 없는 그냥 저의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봤어요. 중요한 지지선 어디에 있다, 중요한 저항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구체적인 어떤 저항 자리들 말씀드렸죠. 여기 뭐 나스닥이고 S&P고 5월 9일날 만들어놨던 고점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가 위로 더 올라가고 뭐 좀 탄력적인 반등을 하고 싶으면 일단 5월 9일날 만들어놨던 고점 부근을 넘어서야 되고 그거 넘어서면은 이제 그 5월 6일 종가까지 개파락을 했으니까 5월 6일 종가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가지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늘 밤에 관전 포인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죠? 뭐 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죠? 오늘 아침에 다 말씀드렸죠. 한국 증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할까 하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다시피 개파락 출발해서 뭐 물론 하락 마감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마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락의 의미를 강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오히려 미국보다 더 건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차트 모양을 잠시 확인을 하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여기 보시면 이 음봉이죠. 갭상승 음봉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S&P입니다. 미국 S&P는 갭상승 음봉을 보여줬다. 상승해서 오히려 갭상승해서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 한국 증시는 어때요? 둘 다 양봉이죠. 이틀 연속이요. 어떤 지지력의 의미가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좀 지지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한국 증시의 하락은 일단 뭐 멈춰 있다라고까지 조금 좀 세게 표현을 할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시정지, 언제든 다시 뭐 하락할 수 있다, 급락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한국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런 점들이 좀 차이고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여기서도 갑자기 이제 비이성적인 폭락이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미국이 그러자라고 마음 먹으면 한국도 따라가는 건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갑자기 여기서 작년 3월 같은 2020년 3월 같은 그런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가려면 어디가 붕괴돼야 될까요?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 그죠? 338 이런 자리, 혹은 뭐 340, 338 이런 자리가 강하게 붕괴되면서 내리꼽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죠? 그런 폭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일단 그런 가능성은 예상인데 좀 낮게 본다라고 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비이성적인 폭락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원웨이 하락이 나타나는 게 많거든요.
원웨이 하락이라는 게 갭 하락으로 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갭을 메우지도 못하고 계속 오후 2시, 3시까지 계속 스트레이트로 계속 빠진다고요. 그게 원웨이 하락인데, 만약에 이제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간다라면 340이나 여기 338 전저점 자리를 갭으로 뭉개버리면서 그렇게 달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혹시나 이제 그런 갭 하락을 한다는 것이 보이면은 그런 신호일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하자 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뭐 일단 이런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전염병 때문에 뭐 셧다운을 한다 이러면서 막 GDP가 막 박살났었잖아요. 막 10몇 프로씩 막 하락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급락할 수 있는 명확한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긴축이란 재료가 그죠? 긴축이란 재료가 약간 당뇨병 같은 그런 재료인 거지, 이 긴축이 심장병은 아니잖아요. 그죠? 심장병.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나면 죽어버리는 거 하고, 이 평생 그냥 빌빌빌빌빌 안고 가는 그런 당뇨병 같은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이란 재료로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긴축이란 재료가 갑자기 심장병처럼 다가와 갖고 시장을 확 쓰러뜨리면서 2020년 3월처럼 갈 거냐, 일단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한데, 뭐 일단 지켜보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뭐 제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20%만 갖고 계시고 나머지 80%는 빈 공간으로 남겨놓으시고, 그 80%는 그죠? 어떤 시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데 힘을 쓰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요런 뉴스도 나오긴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인가 여기 나온 뉴스죠. 그 푸틴이 전쟁 확대 결정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전승기념일에는 조용히 있더니 전승기념일 끝나고 나서 조용히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뭐 하여튼 전쟁을 확대를 한대요. 이게 몰도바라는데 몰도바를 뭐 공격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런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뭐 갑작스럽게 막 발작을 하긴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전쟁 이슈도 당장 시장을 폭락으로 이끌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래서 이슈하고 좀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네, 한국 증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200을 다시 돌파한착을 했죠. 역시나 좀 너무 쉽게 붕괴시켰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요즘에 좀 시장이 코스닥이 변동성이 살짝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좀 약간 좀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1200이 지지선이다 그러면 1200에서 딱 지지하고 딱 붕괴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몇 포인트 이상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를 테스트한다라는 거, 그죠? 그런 거가 요즘에 좀 많이 있거든요. 예전처럼 막 딱딱딱 어떤 지지선에 있으면 거기에 딱 터치하고 반등하고, 저항이 거기 있으면 딱 터치하고 뭐 하락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좀 오차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1200이라는 자리 생각하시고 지금 1200 부근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그죠? 여러분들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러니까 이 하락을 추격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반등이 금방 올라올 수 있고, 이번에 하락이 5월 10일 날 하락이 비교적 좀 강한 편이었으니까 일단 좀 추격하지 말아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아무튼 한국 증시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미국보다 강해요. 코스닥도 강하고 코스피도 어느 정도 좀 강하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겠습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 이제 뭐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오겠죠. 올라오면은 어디선가 이제 또 반등이 멈출 거 아닙니까? 반등이 멈추는 순간을 또 잘 노려봐야 되겠죠. 위에 저항이 어디 있나 이런 것도 잘 체크하시고요.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반등이 하루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조금 좀 더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더 좋은 가격에 숏 포지션을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죠? 삼성전자도 일단 어디선가 뭐 일단 보합 마감해서 뭐 마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어디선가 일단 지지력 같은 거를 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장이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좀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다들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죠? 특별한 재료도 없고, 사실 뭐 고민 별로 할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겉으로 고민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하여튼 최근에 이 급락이 좀 강하긴 했습니다. 최근에 급락이 강하긴 했고, 추가로 설마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급락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어떤 충전하는 과정은 분명 필요하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멈춰 있고, 지금 예를 들어 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반등했는데 여기서 이제 급락이 쏟아진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시장은 무섭게 하락할 수도 있긴 한데 그죠? 그렇게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겠고,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아무튼 자꾸자꾸 짜불짜불 고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아침에 달러 인덱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계속 기간 조정으로 해서 이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여튼 달러가 좀 심상치 않긴 합니다. 예, 달러가 좀 심상치 않긴 해요.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갑자기 확 급등하면은 뭐 미국 저기 그죠? 원달러 환율 확 급등하고 달러 인덱스 확 급등하고 이러면은 뭐 코스피 이런 게 갑자기 급락 같은 걸로 쏟아질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뭐 하여튼 아직까지 뭐 하락 포지션 잘 가고 있는 거고, 원달러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습니다. 하여튼 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인데 얘가 이번에 변동성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변동성 죽이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빅스 말씀드리면서 빅스가 지금 35다. 이 빅스가 조금 떨어져야 다시 이제 하락 에너지가 충전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빅스 35에서 이 빅스를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보통은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서 빅스가 죽는 게 일반적이지만, 시장이 옆으로 기어도 빅스는 죽을 수 있고요.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도 빅스가 죽을 수 있는 독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간 좀 비유는 다르지만 요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좀 그렇게 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어쨌든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거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원달러 환율 뒤집어 놓고 본 건데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었잖아요. 언더슈팅.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천천히 하락하면서도 지금 변동성을 죽이고 있다고요.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힘이 좋고 잘 가고 있는 거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이렇게 해도 변동성이 죽는다라는 거 참 재밌죠, 그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해 안 가시면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그죠? 뭐 아침에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거 체크했고, 오늘은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그냥 일단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